목욕하게. 이리 와. 이리 와. 강아지 목욕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할만하신가요? 목욕을 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 목욕은 강아지들에게도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목욕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아이들인데 실내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목욕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목욕을 시키는 와중에 하는 몇 가지 행동들 때문에 강아지들이 목욕을 더 싫어하게 되거나 때로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을 시키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아토미를 목욕시켜가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욕 전에 해줘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러쉬로 털을 잘 빗어주는 거예요. 뭉친 털을 풀어주지 않으면 목욕을 할 때 깨끗이 닦이기도 힘들고 목욕을 하고 나서는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뭉쳐있는 털들을 풀어주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욕 전에 먼저 빗질을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빗을 사용할 때 슬리커보다는 디탱글러 빗이나 끝이 조금 부드러운 빗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슬리커는 털이 많이 뭉친 부분에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끝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얇은 강아지들 피부가 다칠까봐 털이 아주 심하게 뭉친 곳이 아니라면 좀 부드러운 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톱을 깎아주는 건데요. 발톱이 길다면 목욕하기 전에 발톱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을 자를 때는 강아지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라주시고요. 발톱을 자르고 나면 단면이 좀 날카로워지는데 이 부분을 그라인더로 살짝 갈아주면 좋아요. 특히 아토미처럼 알러지 때문에 귀를 자주 긁는 아이들은 발톱이 날카로우면 상처가 심하게 날 수 있으니까 발톱을 깎고 나면 꼭 그라인더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귀 청소인데요. 귀 청소는 목욕 전에 해줄 때도 있고 목욕 후에 해줄 때도 있어요. 귀 청소하는 방법은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아토미는 귀 청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항문낭을 짜줘야 하는데요. 항문낭은 여기 4시, 8시 방향에 손을 대보시면 안에 주머니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걸 여드름 짜듯이 꾹 짜는 게 아니라 밀어 올리듯이 짜주시면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생선 썩은 냄새같이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목욕 전에 해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강아지가 많이 민감해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밀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짜주세요. 만약 잘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목욕 전에 할 일은 다 마쳤고요. 이제 드디어 목욕을 시킬 건데요. 강아지들은 샤워기 소리를 좀 싫어하거든요. 사람보다 소리에 민감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줄기의 압력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강아지 전용 샤워 헤드를 쓰거나 그것도 싫어하면 샤워기 헤드 없이 사용해요. 목욕물 온도는 저는 팔에 대보고 적당히 따뜻하다 싶은 온도로 맞춰줘요. 강아지의 체온은 38도, 39도 정도인데 일반적인 강아지의 목욕물 권장 온도는 32도에서 37도 사이로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해요.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맞춰주는데요. 날씨가 더우면 물 온도를 조금 낮춰서 시원하게 해주고 추운 날씨에는 37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강아지가 더 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욕 중에 체온을 잃지 않도록 물은 늘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주세요. 강아지 목욕물을 받을 수 있는 욕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목욕 중에 강아지가 미끄러지면 강아지들이 흥분하게 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거나 없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아래에 수건을 깔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아지에게 사람이 쓰는 샴푸를 써도 될까요? 정답은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사람의 피부와 다르거든요. 사람은 pH 5.3의 약산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강아지는 7.5 정도의 약알칼리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두께도 사람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더 예민하고요. 그래서 강아지 목욕을 시킬 때 샴푸는 꼭 강아지 피부에 맞는 순한 샴푸를 사용해야 합니다. pH 밸런스가 맞고 저자극이고 향이 약하거나 없는 샴푸를 선택하면 좋겠죠. 특히 알러지나 아토피 같이 민감한 피부를 가진 강아지라면 더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샴푸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전 성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성분인지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순한 샴푸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샴푸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쭉 뿌리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애견 미용사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끗하게 다 씻어내기도 힘들고 샴푸도 많이 들고 세정도 덜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요. 먼저 작은 통에 샴푸를 몇 번 펌핑해 주고요. 물을 좀 넣은 다음에 충분히 거품을 내줘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게 세탁세제나 주방세제들이 때를 제거하는 원리도 거품이 때에 달라붙어서 물로 씻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거품을 먼저 내서 사용해 주시고요. 거품을 다 내셨다면 이렇게 강아지 몸에 올려주고 닦아주는데 박박 문지르거나 세게 비비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주면 충분히 깨끗하게 목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강아지 목욕 주기는 강아지마다 다르지만 소형견의 경우 보통 2에서 3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강아지는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각종 피부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 너무 자주 씻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토미같이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들은 몸에 분비물이 더 많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목욕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강아지의 피부 상태, 털,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키우는 강아지의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아요. 샴푸를 할 때 갑작스럽게 얼굴부터 닦이려고 하면 강아지가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등, 뒷다리, 앞다리, 뒤통수, 귀, 얼굴 이런 순으로 닦아주는데요. 발이나 다리를 닦아줄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서 닦아주시고요. 귀랑 얼굴 부분은 강아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귀랑 얼굴같이 닦이기 어려운 부분은 샴푸를 더 많이 희석해서 쓰거나 소스통을 사용해서 닦아주기도 합니다. 샴푸는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귀를 닦을 때는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귀에는 물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귀를 헹구실 땐 이렇게 손바닥에 귀를 대고 헹궈주시던가 아니면 귓구멍을 막고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좀 더 편안하게 닦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샤워기로 직접 헹구지 마시고 소스통을 이용하거나 어린아이 닦이는 것처럼 물을 받아두고 손으로 떠가면서 헹궈주세요. 샴푸가 다 되었으면 이제 헹궈주고요. 어느 정도 다 헹궈진 상태에서 린스를 해줄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린스를 하는 방법부터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